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김인석 특파원님 모시고 재미있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팬텀 얘기 하셨잖아요. 굉장히 재밌었는데 근데 그때 국방부 장관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팬텀이 돌아온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팬텀이 돌아오죠? 저도 듣고 약간 당황을 했었는데 네.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냐면 네. 대한민국 영공수호에 평생을 바친 팬텀을 고귀한 정신은 세계 최고 수준의 6세대 전투기와 함께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아, 그럼 이제 드디어 6세대 전투기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방부 장관 입에서 공식으로 나오기 시작했네요. 저는 이게 처음 들은 멘트고 네. 혹시 국방부 장관님이 좀 이 정보력이 있으셔가지고 네. 미국 차세대 전투기 이름을 팬텀으로 정하나? 어.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네. 6세대 전투기 도입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그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고 네. 하신답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뭐 6세대 전투기 지금 뭐 일본도 개발한다, 뭐 어디도 개발한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아서 우리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도대체 6세대 전투기 뭔가요, 이게? 이게 뭐지? 모릅니다. 네, 아무도 몰라. 정확히 말하면 미국 공군만 압니다. 아, 미국 공군만 아는 거군요. 아. 제가 이제 미국 본사의 그 기자분들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을 때 6세대 전투기에 대해서 연구나 이런 현황을 봤는데 딱 지금 미국 현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네. PCA 프로젝트가 미국 공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네. FA-XX 프로젝트가 미국 해군에 의해서 그렇죠. 진행되고 있는데 엔진은 같은 걸 쓴다고 합니다. 아, 예. 문제는 원래는 이제 상군 통합 전투기를 만드는 거 했는데 네. F-35 같은 상군 통합 전투기가 아닙니다. 아. FA-XX는 PCX보다 훨씬 더 스텔스성이 떨어진다. FA-XX는 수직 미익과 꼬리 날개가 있을 것인데 네. PCX는 매우 높은 날개로 확률로 꼬리 날개가 없을 것이다. 마치 B2 스텔스 폭격기처럼. B2를 엄청 잡아당겨서 쫓은 것처럼. 아. 그런 이제 썰들이 미국에서 많이 돌고 오. 그래서 미 해군의 FA-XX는 사실상 5세대 전투기 후반 5.5세대 네. 전투기 아닌가 뭐 네. 이런 의견들도 있다고 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사실 5세대 전투기 역사들로 한번 봐야 되거든요. YF-22하고 YF-23이 이제 경쟁하다가 이게 공개된 게 1990년, 저는 30년 전이에요. 아, 나 미치겠네. 그리고 30년 동안 세계 최강. 아니, 그런 얘가 없었잖아요. 그쵸. 그런 얘가. 톰캣도 못했고, 이글도 못했고, 팬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안에 F-22는 해냈는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유럽에는 아직 4.5세대가 없었단 말이에요. 1990년에 YF-22와 YF-23이 나오기 전까지 유럽 사람들은 우리는 스텔스 기술이 없어가지고 미국에 질 거야. 뭐 미국 애들이 뭐 최강의 슈퍼크루즈 전투기를 만들 거야. 네. 이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아, 예. 물론 그때 당시에도 스텔스 기술이 뭐고 슈퍼크루즈 기술이 뭐고 네. 5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는데 네. 그것들이 큰 혁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니까 2세대 전투기랑 3세대 전투기 뭐 이런 애들은 이럴 때는 이제 세대 간 구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경쟁이 가능했거든요. 네네. 4세대 전투기 중에서 이제 성능이 떨어진 애들은 3세대 전투기 팬텀한테 밀린 애들이 있었어요. 네. 요런 개념으로 미국이 신기술을 만든다 했는데 뭐 그럴봤자 뭐 크게 차이가 나겠냐.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걸 열심히 만들자 해서 YF-22, YF-23이 다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유럽에서는 4세대 전투기는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펜을 다 정상적으로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발을 해도 수출이 되고 잘 되겠고 경쟁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완성이 될 때쯤 이제 깨달았죠. F-22랑 우리는 같은 시대에 개발을 했지만 한 세대가 뒤처졌구나. 하는구나. 왜냐면 스텔스 능력과 슈퍼크루즈 능력, 초고기동성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미국이 만들 수 있을지 몰랐고 실제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몰랐고 새로운 요소에 대한 너무 과소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중전에서 경쟁이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주기를 못하고 계속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세대 차이가 이렇게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저 새끼들 분명히 그 외계인 잡았어. 그렇죠. 그런 얘기한 거예요. 4세대 전투기가 이제 최신형이 나올 때, 특히 프랑스는 그랬대요. 야, 이 정도면 F-16, F-15, 우리 꿀리지 않는데? 충분한데? 이런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예, 실제로 나토 표준 전투기 경쟁에서 F-16이랑 경쟁한 미라지 F1 네.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프랑스에서는 이거 붙을만 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출도 할 수 있다 해서 상당 부분 수출도 됐고 네. 개량을 좀 더 했었으면 그분들 프랑스의 생각처럼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F-16이 훨씬 더 개량도 많이 하고 그렇죠. 기본 성능도 더 좋고 네.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기 시작한 거죠. 미국은 지금 6세대 전투기라는 이 PCA의 정체를 아직 놓지
노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6세대는 유무인 복합이기 때문에 5세대 전투기를 기반으로 한 이제 다수의 무인기가 같이 협동 작전을 하는 그 정도로 이해하면 가장 쉽다, 기본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틀린 이야기입니다. 아, 틀린 얘기군요. 왜 틀렸냐면 네. 유무인 협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네. 무인 전투기랑 유인 전투기가 합동 작전을 해가지고 네. 성능을 높이고 이 적과의 교전을 하겠다. 요거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4.5세대 전투기, 5세대 전투기에도 다 적용이 되고 그렇죠. 할 수가 다 있죠.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6세대 전투기 요소에 그 멈티라고 하죠. 유무인 복합 기능이 있는 건 사실이나 네. 그걸로 6세대 전투기가 다른 애랑 구분된다고 지금 그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아, 그럼 뭔가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긴데요. 예. 그래서 6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전방향 스텔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방향에서. 레이더랑 과학을 넘어서는 새로운 센서,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 되고 있는데 네. 알 수가 없다. 아,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예. 엔진 중에서는 가변 그 바이패스 엔진이라 해가지고 네. 미국이 중국이랑 싸워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 이제 항공모함도 위험하다. 네. 태평양 끝에서 중국을 타격할 수 있으려면 연료 소모율이나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비행기가 필요하다. 이게 덩치가 폭격기만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는 또 역사 속에서 이 교훈을 배워야 될 게 네. 미국의 그 프로펠러 전투기 중에서 역사상 최강의 전투기가 뭐였습니까? 오늘 머스탱 아니었네. 예, 머스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머스탱이 동시기에 그 비슷한 전투기들과 확연히 다른 게 항속거리가 그렇죠. 무척 길었죠. 어마어마했죠. 원래 그 영화 맨피스맨 같은 이제 네. 영화나 이제 미국 폭격기들이 호위기가 없어가지고 네. 동쪽 떨어진 거를 P-50의 경우에는 항속거리가 무척 기니까 네. 끝까지 호위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은빛 날개의 예. 친구들이라고 예. 했죠. 아, 그것 때문에 사실 미국 전략 폭격이 성공을 해서 그렇죠. 독일을 패망시킬 수 있었던 거 그때부터 이제 아니겠습니까? 나치도 이제 악몽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투기의 항속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은 예전부터 알고 네. 있었고 그 개념을 좀 부활시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계획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유럽이 이 정도면은 뭐 미국하고 뭐 경쟁에도 크게 밀리지 않겠는데 하고 딱 보니까 F-22가 나오고 나서는 아이고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GCAP 네. 일본과 영국과 이탈리아가 지금 6세대 전투기를 이제 개발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개발한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GCAP나 이제 NGF 뭐 프랑스의 FCAS 이런 것들은 유로파이터 라팔의 재탕이 될 수가 있다. 그럼 6세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5.5세대가 될 수도 있다. 네요? 그래서 F-35에 네. 비해서는 이제 GCAP가 훨씬 더 좋아요. 네. 항속거리도 길고 무장 탑재랑 레이더 성능 같은 것도 훨씬 더 좋아요. 스텔스 성능도.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항속거리나 이런, 그 다음에 초음속 순항 성능, 이런 것도 좋은데, 네. 이게 결국 5세대 플러스 알파인 거지, 네. 세대의 겹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혹은 이제 미국이 또 개발에 실패해서, 네. 예, 우리 3세대 이제 그 팬텀 같은 경우에는 최신 기술인 전천후 레이더를 집어넣고 BVR 전투, 그러니까 원거리 그 공대공 전투 능력을 부여를 처음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개발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전 세계가 5.5, 6세대는 5.5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 예. F-22가 5세대 최정점을 찍은 전투기는 미국이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팔았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미국이 제대로 된 6세대 전투기가 나온다면 이것도 의회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도 안 팔 수도 있겠네요. 아니, 안 팔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모든 거의 나라,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네. 이야기를 하는데 100%안 판다. 100%안 판다. 특히 PCA라고 부르는 미국 공군의 6세대 전투기 개념이 판매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 요거를 이제 제일 잘 알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요. 그렇죠. 일본이 지금 GCAP에 들어가긴 했어도 끝까지 미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그들이 5세대 전투기 F-22를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CR도 먹히지 않았고, 이번에도 그래서 결국 미국과 공동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영국이 들어가고, 영국은 뭔가 이것저것 기술도 이전하고 협력을 해주는데 미국은 비협조적이니까 결국엔 이 GCAP로 갈아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보다 현재 로비를 잘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의 로비를 잘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제일 친해요, 사실. 예. 뭐 물론 이스라엘이 있긴 한데 이스라엘은 또 주변국 상황을 보면 그렇게까지 필요 없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이. 그것도 있고 요즘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미국 내에서의 그 평가가 좀 많이 아니, 달라져서 근데 전 이렇게 이스라엘이 미국 말을 안 들을 줄 몰랐거든요. 왜 그래요? 전시 내각을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은 네.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죠. 여기. 네. 아무튼 여기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6세 전투기를 미국이 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일본은 절대 GCAP에 안 했겠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팔 가능성은 더더욱 0에 수렴하다. 없겠죠. 중국도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성공적으로 5세대를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도 곧 6세대가 나온다. 중국은 6세대의 개념을 알고 있는 걸까요?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투 트랙으로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이 이제 유럽 방식처럼 제20에 대한 지속적인 개량이나 이런 걸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미국 프로젝트 중에 FB22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F22를 동체를 늘리고 개량해서 전투 폭격기로 폭장량을 막 늘려서 장거리 타격하고 이런 것과 같이 이제 J20을 개조한 전투 폭격기. 요게 5.5세 전투기가 될 수 있겠죠. 그걸 개발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신규 디자인과 신규 설계로 미국은 이런 걸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상상해서 한 상상도가 몇 개 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전방향 스텔스, 그 다음에 가변 바이패스 엔진, 그 다음에 에너지 무기라든가 아니면 차세대 센서, 이런 걸 다 탑재한 것도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사실은 엄청 미국 도리락 기술, 특히 항공 기술에 대해서 많이 따라가고 모방하고 싶어요. 그걸 선택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승전 KF21이 되고 KF21로 기반을 해서 이제 블록 2, 블록 3에서 이제 5세대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6세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F35를 더 산다는, 더 구매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F35를 더 사야 된다는 여론이 취재를 해보니까 상당히 있고, 요거에 대해서 한 단편을 알 수 있었던 게, 지난달 대전에서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 2024라고 공군 주최의 세미나가 있었어요. 한국국방연구원이 발표한 것 중에 2040년대 전투 이무기 적정 규모 연구라는 걸 해서 2040년대에 대한민국 공군은 전투기를 몇 대 얼마나 가져야 되는가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말씀해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뭘 어떻게 사야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말씀을 절대 못 한다고 손살에 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좀 알아보고 여쭤본 결과 하이급 전투기가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이급 전투기는 F-35다. 왜냐면 아니고. 지금 구할 수 있는 하이급은 F-35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유일하니까. 원래는 예전에 우리가 FX 사업의 하이급이 목표가 120대였는데 그렇죠. 맞아요. 지금 F-15K랑 F-35A 추가돌까지 하면 그 120대가 완패해야 되는데 그거를 더 늘려야 된다. 뭐 미국도 하면 보유수량 가지 일본처럼 이제 거의 130대. 아니면 100대라도 F-35 가져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KF-21의 도입 숫자가 혹시 줄어들 가능성도 있나요? KF-21 120대 양산을 됐지만 그 안정적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300대 정도의 물량이 필요하고 300대를 우리가 다 소화를 할 수는 없고 수출로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우리나라에서 한 60대 이상은 또 추가 구매를 해야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이제 첨단 국산 엔진에 대해서 많이 이제 포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첨단 국산 엔진의 플랫폼은 결국 뭐냐? KF21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계획대로 하나가 국산 엔진을 만들게 되는 시점에 KF21이 생산이 돼야지 그렇죠. 첨단 엔진을 들지 멀쩡한 F414를 들고 있는 KF21에다가 하나 엔진을 바꿔서 끼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030년대 이후에도 KF21이 생산이 되어야 우리 하나의 국산 엔진 개발 계획과 딱 맞아 떨어지는데 요게 약간 불확실하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저는 엔진 쪽에는 좀 R&D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엔진 개발하시는 분도 요새 많이 만나 뵙고 있어요. 다만 무인기용 엔진에 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저도 그때 아덱스에서 여쭤보니까 일단 무인기부터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인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발 예산이 지금 이제 KF-20에 달 수 있는 15,000파운드급이 6조 이상 정도 되는데 그거 돈을 조금 더 나눠가지고 그 F414급보다 좀 작은 엔진 그러니까 무인기용 로얄 윙에다가 장착할 엔진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해나가면 요 시장은 지금 신규 개척하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비슷한 엔진들이 옛날에도 있긴 있었는데 뭐 호크 훈련기 아시죠? 그렇죠. 호크 훈련기 알아요. 그 어도 엔진을 아직 지금도 써야 되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바꾸려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국 전투기에 들은 F124 엔진 요것도 사실 30년이 넘은 설계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단 우인 편대기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영국, 일본, 이탈리아의 GCAP를 구매하는 것이 6세대 하이급 구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건 좀
제가 생각해도 이거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데요. 일리가 없진 않은 게 사실상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6세대 전투기가 GCAP일 수밖에 없어요. 6세대 전투기인지 아닌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PCN을 안 파니까. 반대로 GCAP는 생존을 위해서 수출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죠. 수출을 위해서 온갖 거를 다 해줄 수 있는 사실 파트너거든요. 뭐 일본이 유일 개발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이 좀 끼면 우리 정서상 좀 그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거 말도 사실이고 사실 저도 거부감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일례로 지금 우리 해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3를 구매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SM3 버전 중에서 일본이 미국과 공동 개발한 버전이 있어요. 그 SM3 블록 2A. 네. 지금 현재 논의되는 가로는 일본이 참여한 일본제 부품이 들어간 SM3가 아니라 네. 일본이 참여하지 않은 SM3 블록 1B를 도입해서 쓰겠다. 일본 부품이 들어간 것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우리나라 이제 작전 환경상 네. SM3 블록 2A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고도가 높은 ICBM 요격은 필요하지 그렇죠, 않고 그렇죠. 이제 예. IRBM 뭐 요 정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샤를님이 아마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의 그 정비창 문제랑 그렇죠. 연결돼가지고 예. 우리나라 F-35 정비를 일본에서 하는 대신에 예. T-50을 일본이 사주는 저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맞바꾸면 안 되냐. 기발한 발상이긴 한데 네. 아 이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 네. 이런 회의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이게 신뢰가 좀 쌓여야 되는데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그 한일의 가장 큰 군사적 문제인 초계기 문제에 대해서 네. 해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한일 정부가 정말로 이제 잘 합의가 돼서 이제 갈등 요소들을 풀어진다면 이게 잘 되겠지만 좀 어려운 게 사실이죠.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나라 외교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아예 뭐 이거는 잘하시라 저는 100% 믿고 네. 사실은 일본이 GCAP 공동 개발을 하지만 기회는 한국한테 먼저 왔었어요. 예. GCAP 이전에 프로젝트 템페스트라는 걸 네, 템페스트요. 예.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이렇게 3국이 했는데 이탈리아의 핵심 파트너인 네오라르노사가 한국에서 이제 공개 세미나에서 템페스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6세대 전투기 개발 기회를 가지라고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KF-21 체계 개발한다고 정신이 없었을 때라서 그다음 예산 문제도 있고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나설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서 약간 요거는 일본이 돈을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때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전략사령부 창설과 F-35 아까 추가 구매 그런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게 두 개가 좀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핵무기는 없지만 이제 핵에 대한 반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군의 F-35, 그 다음에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 현무, 그 다음에 해군의 도산 안창호급 SLBM 그 현무포, 요 전력을 하나로 묶어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억제 전력을 만들자, 요런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이 억제라는 개념이 뭐냐? 상대방한테 네가 핵무기를 쏘지 않는 한 우리도 이걸 쏘지 않겠다. 그래서 핵의 분포와 균형이 억제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F-35에 전략사령부가 소속되면 이 전략사령부 소속 F-35는 공중전, 지상공격 사실상 안 해야 됩니다. 무조건 24시간 핵공격 반격에 대한 대비 태세를 스탠드오프 미사일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심지어 이제 전쟁이 나더라도 이걸 동원하지 못하고 전쟁이 나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징후가 포착되거나 핵무기를 이미 사용하고 나서 보복 전력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F-35를 지금 현재 원래 작게를 생각하고 만든 거에 대해서 모자라지는 거죠. 지금의 한 최소 1.5배에서 2배는 더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몇십 대 정도의 추가 소요가 필요하다. 그래서 F-35 추가 구매설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핵을 가진 상태한테 재래식 전력으로 이거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결국은 북한과의 어떻게 핵 균형을 이루느냐 이게 결국에는 해결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네. 물론 이제 주로 이야기되는 게 이제 F-35에다가 B-62 전술핵 폭탄을 탑재하던 이제 나토식 그 운용을 한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핵 공유라는 표현을 쓰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한국 공군 F-35에 전술핵 폭탄 미국이 만든 걸 탑재하면 요 한국 공군 F-35의 모든 지휘권은 미국이 가지고 그렇겠죠. 어디다 쏠지는 다 미국이 정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유는 아니다. 예. 다만 이제 요렇게 함으로써 이제 조금이라도 더 상대방 그 북한이 핵 공격을 망설일 수 있게 한다. 요 정도의 효과는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이거는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핵 균형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핵 균형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런 거를 핵 균형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100% 동감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KF 얘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6세대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 이거예요. 아, KF21 때 빨리 블록 3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차세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KF-XS도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현재 방향성에 대한 논쟁이 있어서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네. 현재 이제 카이 입장에서는 이제 카이 혼자서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답을 좀 못 드리고 있고 KF21이 원래 블록별 개발 개념으로 해가지고 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F22와 유사한 형상으로 제작되어서 네. 이제 KF22 블록 2까지 개발되면 여기에다 내부 무장창을 달고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킨 블록 3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다만 이 블록 3 개량 비용과 예산 기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게 없어가지고 요거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요런 논쟁이 한편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대세는 유무인 복합 KF21에다가 스텔스 성능을 높이지 않아도 그 KF22가 같이 작전할 무인 전투기들 그 로얄 윙맨들을 좀 확산하면 효과가 되는 거 아니냐. KF21에 예산을 더 쓰지 말자. 이런 것들을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가 어떻게 됐든 우리가 KF21을 바탕으로 KF-XX라는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까요? 돈과 시간의 효율의 문제인데 이 연구가 일단 6세대 필요합니다.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네. 6세대 개념을 잘 적용한다면 요렇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공식적인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아, 예, 예, 이거는 예. 100% 저희 개인적인 예. 의견과 상상입니다. 개조를 하면 이제 KF21에 수직미익, 수평미익 다 떼내고 엔진을 더 좋은 걸로 갈고 네. 날개를 더 큰 걸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GCAP나 FCAS 유럽의 그 6세대 전투기와 비슷한 모양으로 가거나 해가지고 확장을 하면 그거에다 이제 내부 무장창도 달고 스텔스 처리를 하고 하면 6세대 전투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될 수는 있죠. 문제는 요게 항상 이야기할 때 경제성과 시간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개조한 거랑 처음부터 6세대 전투기 만드는 거랑 어떤 게 더 쉬울지 현재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6세대 전투기 요소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이제 솔직하게 말로 6세대 전투기 엔진을 KF21에 단다 해가지고 KF21에서 레이저 무기라든가 뭐 전자파 무기를 못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기반의 무기를 못 쓸 수도 있죠. 전력 그것도 다 예, 바꿔야 되고 예. 이렇게 다 바꾸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가지고 그렇죠. 개발이 안 된 사례가 이 역사상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군이 만든 슈퍼 팬톰이라는 기계가 네, 있었습니다. 그 정찰기를 썼던가 그랬는데 엔진을 바꾸고 그 등에다가 컨포멀 탱크를 달고 그것도 물 탱크를 달고 물을 뿌리는 걸로 해가지고 초음속 성능을 높여서 막 2.8로 갈 수 있다 개발을 했는데 요거 사느니 F-15 사느니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랑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명백하게 잘라서 보여야 된다고 싶고 다만 개인적으로는 KF-21의 스텔스 성능 요걸 높이는 거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그건 뭐 블록 3로 가서 완벽한 스텔스 5세대 전투기를 좀 구현해야 되는 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얼마 전에 미국의 F-15EX가 첫 비행을 네, 첫 네. 인도됐고 네. 그 다음에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펜이 다 2040년대 이후에도 계속 생산을 할 것이라고 그렇죠, 발표했어요. 그렇죠. KF-21 경쟁기종 4.5세대가 네. 있는데 그 사람들과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스텔스 성능이라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라팔에 아무리 내부 장창 달고 스텔스 도료를 바른다 해서 KF-21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거는 네. IRP 형상 자체가 다르죠.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예산도 이렇게 뭐 넉넉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주변국들의 지금 개발 속도도 신경 써야 되고 더군다나 6세대 전투기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아직 확실히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KF-XX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네. 성능계 KF-21 성능 계량에 대한 연구 특히 어떤 무장을 달 것인가 그 다음에 스텔스 성능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요거는 반드시 앞으로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KF-21의 스텔스 성능을 갖기 위한 이제 내부 무장창 연구 같은 네. 것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원래 KF-21 한 기 갖기로 했었는데 네. 그게 이번에 못 가져가게 못 되면 가져왔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내부 무장창 개조하고 스텔스 개조한 걸로 썼으면 좋겠다. 아, 그거 그 테스트 기체로. 아.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첨단 항공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회사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PW사랑 G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유럽 업체들도 의향은 있으나 네. 핵심 기술이 좀 그분들이 이제 예. 없어가지고 그 미국 업체랑 하게 될 것 같고 아. 그러면 미국 업체랑 할 때 저는 이제 엔진 노즐 기술 요것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F-35의 노즐과 그 다음에 이제 그 KF-21 노즐이 스텔스 처리가 전혀 다르네요. 이거 왜 톱니바퀴 처리도 안 돼 있고. J-22 그래서 개발 초기형과 후기형이 달라졌어요. 네네. 그런 것처럼 후방 쪽에 대한 스텔스 성능을 좀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요건 앞으로도 추진해야 될 거 무장 능력을
확충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현재 지금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장공지라고 하는 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도 지금 만들자고 결정은 되어 있으나 네, 네, 네. 예산을 막 타오거나 개발 궤도가 올라간 건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한 조기 추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우선순위를 둬서 효율적으로 배분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특히 항공기 소재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나요? 이 엔진 얘기하셔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또 이제 모 엔진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친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깊게 들었어요. 예.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예. 지금까지 온 길도 대단하다. 아. 이게 너무 애매한 말인 것 같지만 예. 다만 이제 선진국 수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그들의 선진국의 도움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 중국조차 사실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많나요? 네.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세라믹이라든가 이런 워낙 일본은 소재 부분에 부분에서 강자니까 GCAP에 들어갔었어도 이제 영국이 rolls-royce라는 기라성 같은 엔진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워크쉐어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일본이 꿀릴 게 없죠, 없다. 소재에서. 그런 것 때문에 돈 이야기 말고도 이제 많은 이제 매니아 분들, 그 다음에 학생분들이 소재 기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주고 투자를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 더 많은 젊은이들이 좀 엔지니어 쪽, 과학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같이 책임을 지고 그런 게 장려를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꼭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예.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요구에 대해서 좀 조기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앞서 말했는데 F-35 전략사령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프랑스의 라팔이 ASMP-A라고 네.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라팔에 장착해가지고 그들 전술핵 전력으로 쓰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제 KF-21 같은 국산 전투기에다가 국산 전략무장을 달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게 F-35가 이제 적어도 스텔스성이 더 높으니까 더 이제 많은 다재다능한 임무에 침투한 게 공군 전체적인 전력으로서는 더 중요하고 네. 더 좋고 KF-21의 능력과 이런 것에 좀 전략무기나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국산 전투기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김인석 특파원님 모시고 굉장히 6세대 전투기,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얘기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갈 길이 멀긴 한데, 갈 길이 멀다고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것 부분이 많을 때 네. 지금 가야 되는 게 확실한 부분에서는 먼저 투자를 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꼭 좀 나와주십시오. 아유, 저의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